김소월의 진달래꽃. 이 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특이하게도 김소월을 민요 시인이 아니고 저항 시인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직접 시를 읽으면서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밝혀보기로 하죠. 이 진달래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늘날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진달래꽃은 우리 민족의 꽃이다. 그러니까 소위 일제 강점기에 사쿠라꽃에 대항해서 진달래꽃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진달래꽃에서 이야기하는 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연인은 아니다, 연인만은 아니다, 그것을 빌어서 조국이나 결애를 가리킨 것이다. 그 국문학을 하는 교수들 중에 이런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는 이와 관련한 논문들로 이 진달래꽃이 공동체 의식을 밝힌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학 작품에 어떤 사상성, 이념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평이한 방법으로 이 시를 한번 이 시에 접근해 보기로 합시다. 진달래꽃은 이렇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것을 두고 여성의 심리, 여성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런 일체의 기존의 설명에 구애받지 말고 직접 찾아보기로 하죠. 이 시에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등장인물이 일단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를 읊는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대가 되는 너라는 사람이 있어야 하겠죠. 그 너라고 하는 것이 이 시에, 이 문장의 주어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당신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이 당신이, 내가, 영어로 하면은 you라는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당신, 너라는 그 대상이 현재 김소월 시인을 많이 연구하고 분석한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민족시, 저항시다, 그것이 그러면은 조국이다, 뭐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들도 그 토대는 허술하기 짝이 없죠. 어떻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조국이 됐든 결애가 됐든 아니면 그냥
너라는 상대가 됐든 그게 무엇인지 따져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자리를 비워놔도 너라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면 이 너는 어떤 너인가? 시에서 찾아보기로 합시다. 너는 나 보기가 역겨워 가는 너라는 것이죠. 너라는 것이 말이 이상하니까 당신 이래 봅시다. 이 대상은 나 보기가 역겨운 당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가? 나 보기가 역겹기 때문에 나를 떠나는 당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나를 떠난다 하니까 그 직전의 상태는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제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옆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옆을 떠나는 당신입니다. 왜 가느냐? 내가 역겨워서, 그래서 내 옆을 떠나는 당신입니다. 이제 이 당신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대략 그림이 그려지죠.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당신만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곳에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당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움직이는 방향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러면은 아직 가지 않은 것인가? 가실 할 때 이 리을이 붙은 이것은 미래 시제가 되죠. 그래서 아직은 가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의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는 이유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사랑하던 연인, 사랑하던 사람들 사이의 일인데 도대체 어떤 경우에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에게 역겨움을 느낄 것인가? 우리말로 역겹다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씁니까? 역겹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위가 상한다, 불쾌하다, 참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사람에 대해서 역겹다 하는 것은 언제 그렇게 느낄까? 아마 간단히 이야기해서 배반당했을 때, 배신했을 때, 그때 역겹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좋아했던 사람이 갑자기 역겹고 참을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배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자. 어째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진달래 꽃에서 이 대상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오순이라고 하는, 그냥 발음할 때는 오는 성이고 순이, 오순이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지금은 다수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김소월, 김정식이라고 하는 100년 전의 한 남성이 그가 1902년 출생 혹은 3년 출생, 이 연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상관하지 맙시다. 그러면 100년도 더 전, 근 120년, 이렇게 과거의 인물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간 남성, 한국 남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에 관한 자료를 최대한 간략하면서도 이 정도는 살펴봐야겠다 하는 자료를 찾아서 대강의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김소월은, 이 소월은 호라고 하죠. 원래 필명인데 김소월이 1902년에 출생해서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하여튼 처음으로 받는 교육이 4년제 남산학교라는 데를 다녔다고 합니다. 4년제 남산학교를 졸업하고 대략 7살이나 8살에 입학을 했겠죠. 그리고 14살 때 결혼을 합니다. 아주 일찍 했죠. 14살 때 김소월이 결혼을 한 대상은 하여튼 더 김소월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3살 연상이었다. 이런 자료가 있고, 그 당시에는 여자가 키가 크면 아마도 그것이 장점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김소월의 아내는 키가 크고 김소월보다 3살이 많고 얼굴이 검고 미인이 아니었다. 그리고 일이 서투르다고 시집 가족들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일화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14살 때 결혼을 했다. 그런데 김소월의 집안이 원래 김소월의 아버지는 그가 2살 때 정신병이 생겼다. 폭행을 당해서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중년이 됐을 때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그 증조분과도 똑같은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족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고, 할아버지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김소월도 돌보고 가족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이 한 4~5살 됐을 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금광을 했는데, 광산을 했는데 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한 5살 정도 됐을 때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가세가 말할 수 없이 기울어서 빈궁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살 때 결혼을 한 것이죠. 김소월의 집안이 할아버지가 금광을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그 이외의 경제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같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정보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14살 때 결혼을 했는데 15살 때, 그때
그러니까 남산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15살이 됐을 때 동네 사람들이 도와서 오산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할아버지의 그 금광이 형편이 조금 약간 폈다. 이런 사정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이 오산학교에 기숙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집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15살이 된 김소월은 자기 아내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숙모는 그 아내가 시집에 있으면 시집살이를 할까봐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또 다른 기록도 있습니다. 김소월의 어머니가 며느리를 옆에 두고 있고 싶어 했다. 그런데 김소월은 굳이 돌려보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소월이 이 아내를 그렇게 탐탁해 하지 않았다. 숙모에게 가서 좀 외모가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지만 아내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옷맵시가 없다. 항상 저런 옷을 입는다 하고 뒤에서 가족들에게 그 타박을 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살 때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고 그리고 오산학교 기숙사에 들어간 것이죠. 이때 오산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김소월이 그 전에 나온 남산학교, 4년제 남산학교에 일본인 여선생이 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역시 기록을 참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모르겠고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그렇게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 니시무라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선생이 왔는데 그 김소월이 몇 번씩 마주치면서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니시무라가 서울에서 화류계에 있던 여자다 하는 것이 밝혀져서 그 김소월의 할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어른들이 회의를 해서 쫓아보내는 일이 있었다. 그런 자료가 있고 이때 김소월이 니시무라를 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뭐 이러던 상황에 오순이라는 그 여학생도 그때 같이 다른 자료에 의하면은 첫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오순과 만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은 김소월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5살 때 오산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3.1 독립만세운동이 거기서도 있었고 한 1년 정도 학교가 임시 폐교가 됩니다. 학교가 폐교되고 나서 1922년 초까지 그냥 집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자기네 동네 근처 거기에서 있었던 일이 되겠죠. 오순을 이렇게 보면 이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하고 나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짚어볼 겁니다. 이 오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하고 김소월의 시가 오순과 관련된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진학을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보기로 하죠. 이 오순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사람도 김소월보다는 연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이, 누나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접동새라는 것이 이 오순과 또 관련이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순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됐고, 오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죠. 김소월의 이 개인적인 행적에 대해서 소월 정전이라고 하는 전기할 때 전자하고 바를 정자하고 써서 이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삼 시인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1961년에 초판을 냈고, 책이 무려 305쪽입니다. 과거로 치면은 상당히 풍부한 내용이 들어있죠. 이 책이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박물관에 있다고는 하는데 내용은 밖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방문해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월정전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순이에 대한, 오순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 오순이를 더 먼저 만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혼인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김소월의 할아버지가 여기에서 보면은 상주 영감이라고 해서, 영감은 그 지역 유지를 부르는 존칭이죠. 상주 영감이 김소월이 혼인한 아내의 집안에 홍시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약혼을 하자고 먼저 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무렵에 뭐냐면은 며칠 수없는 애정의 날을 갈수록 깊이 쌓아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집안 식구들은 김소월과 오순의 사이의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14살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오순과 사귀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 다 무시하고 내용의 흐름상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용이 과거에 이야기하던 흔한 남녀 상열지사,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남산 진달래봉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냉천터라고 하는 폭포수 있는 곳에 거기서 오순하고 만나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진달래봉에 가서 만세를 부르다가 오순이 생각이 나서 잠자코 넋 잃은 사람처럼 멍청해 했고, 그리고 만세하라고 하는 환상이 떠올라서 만세 대신에 오순아
하고 고함친 일도 있었다. 뭐 헛것이 보이고 뭐 그러는 거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오순이라는 여자, 누이라 그랬죠. 오순이라는 여자하고 이렇게 뭐 무슨 저고리에 손이 가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제 길게 갔던 것이죠. 그랬는데 혼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데로 혼처가 정해진 것이죠. 순서가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로 반짝 빛나는 순이의 두 눈을 보았다. 그것은 원망과 하소와 서글픔이 한 덩어리로 응결되어 외로운 요정의 눈 그것이었다. 소월은 오순이의 시선에서 저도 모르게 차라리 증오 비슷한 역겨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역겹다는 것인지 오순이 역겹다는 것인지 애매하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배신당한 오순이 역겨운 눈으로 보고 있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역겹다는 눈으로 보고 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이 역겨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김소월이 오순의 허리를 휘어잡으니까 뿌리치고 쏜살같이 진달래꽃 숲 사이로 달아나 버렸다. 후두둑 순이가 헤치고 달아나는 발자국을 따라 꽃 이파리가 마구 흩어져 내렸다. 냉천터의 쇠락한 폭포 소리에 섞여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인은 원래 사실을 다시 조각내서 다시 꿰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달래꽃에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는 당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순이가 나보기가 역겨워서 가는 겁니다. 달아나 버린 것이죠. 그러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별 수 있겠습니까? 집안 어른이 혼처를 이미 다 정해 놓았는데. 그리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영변의 약산이 아니고 그냥 오순이하고 만나던 그 진달래봉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곽산이었던 것인데 그걸 나중에 퇴고하면서 영변의 약산으로 고쳤다는 것이죠. 나중에 세월이 흐른 뒤에.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현실은 어땠는가 하면 순이가 진달래꽃 사이로 달려가면서 진달래꽃이 떨어져 내린 겁니다. 그 꽃을 밟았는지 순이가 뛰어간 뒤에 달려간 뒤에 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선호를 바꿔놓은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대충 몇 가지가 해결이 되죠. 사랑하던 사이에
역겨울 수 있는 경우는 배반을 했을 때다. 이건 분명히 배반을 한 것이죠. 김소월의 이야기를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소월이 순이네가 우리보다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서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김소월은 14살 때 결혼을 했고 15살 때 오산학교를 가서 오산학교에서 순이를 만났다. 이게 밖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달리 보니까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14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순이를 알고 지냈다. 순이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 그리고 오산학교에 갔는데 순이가 오산학교를 다녔다고 하죠. 그러면 결혼한 김소월이 다시 순이하고 만났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산학교 때 서로 친하게 지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든 이 진달래꽃의 그 상황, 그 사건은 오산학교 가기 전의 일이다. 사정상 그렇게 풀이하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순이가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평생 김소월이 틈만 나면 순이를 이야기합니다. 15년 전의 정분이 어떻고 하면서 잊지 못해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오산학교에 15살에 갔다. 그리고 19년까지 다녔죠. 이 오순이가 1921년쯤이 될 겁니다. 김소월이 19살 때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김소월보다 나이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대단히 늦은 결혼을 한 것이죠. 그때 결혼을 해서 불과 3년 만에 오순이가 세상을 뜹니다. 병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김소월이 22살 때 1924년에 순이가 사망을 합니다. 김소월 측의 주장으로는 그 오순이 혼인한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서 학대를 했다. 또 오순이 죽을 때까지 김소월을 그리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제3자의 입장에서는 늦게, 그 당시로 봐서는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를 잊지 못해서 여위여서 죽을 정도가 된다면 그 남편도 속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 남편도 없던 의처증도 생기지 않겠는가. 거꾸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앞부분에는 좀 두 갈래로 나뉘었지만 그 뒷부분은 통일이 돼 있습니다. 1924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김소월이 22살 때 오순이 사망을 했다고 했죠. 이 오순의 장례식에 김소월이 갔다 와서 돌아와서 쓴 시가 초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내가 가서 잘 모르겠는데 죽어도 내가 못 잊을 이름이온가 그런 비슷한 거 있죠. 이 초혼을 거기 갔다 와서 썼다. 이것은 이제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달래꽃은 언제 썼는가?
이것도 정리를 하죠. 오순, 그러니까 오순이 결혼한 게 우리가 환산하기는 1, 2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소월이 19살 때 1921년이라고 봤을 때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다음 해인 1922년에 발표가 됩니다. 개벽이라는 잡지에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발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소월의 생애에서 이 1922년에서 23년 초까지, 아주 초까지 이 기간에 폭발적으로 시를 짓고 또 뭐 한 편밖에 없는 그 소설, 단편 소설인가 그것도 쓰고 했다고 합니다. 창작이 대량으로 창작을 했던 시기가 바로 1922년인 것이죠. 일반적인 그 검색만 좀 해보더라도 이런저런 익숙한 그 내용들, 그 시가 다 오순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순이 사망하고 나서 지은 초호는 어디 실렸는가? 이것이 바로 1925년 김소월이 생전에 단 한 권 냈다고 하는 시집 진달래꽃, 거기에 이 초호운이 실려 있습니다. 오순이 1924년에 사망했다고 했을 때 다음 해에 이것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원래의 진달래꽃은 22년 개벽에 실렸고 진달래꽃 시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진달래꽃이 그 대표적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집은, 그 시집에는 오히려 핵심은 초호운이라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5년에 진달래꽃 시집, 이거 지금 아주 독보적이고 대단히 유명하죠. 이것을 그 스승인 김안서 씨가 이것을 출판을 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출판사에서 자기 돈으로 이것을 내주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세기적인 천재다, 이런 김소월 시집인데 그 당시에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체로 이 중앙문단에서 활동이 거의 없었고 문단에 친구도 거의 없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일한 친구가 나도향, 나비인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일본 갔다 온 다음에 한 4개월 기간 동안 사귀었을 뿐이다. 그때 사귀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구가 좀 없다. 문단에서 알아주지 않는 시인이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100년 전, 120년 전 일을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순위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김소월에게는 결혼한 아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14살 때 결혼해서 김소월이 평생 순위를 못 잊고 하는 이런 중에도 계속 아내로서 그 자리에 있던 그런 여자가 한 명이 있었다. 그런데 김소월과 그 여자 문제를 이야기하자면은 쉽게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오수는 이렇게 사망을 했죠. 1924년. 그 오순을 만날 때도 학교에 니시무라 선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오순이 사망하기 전에 또 겹치는 일이 있습니다. 자, 1924년에 오순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오순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김소월의 옆에는 원래의 아내가 있고 김소월을 잊지 못하는 오순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김소월은 1922년 4월에 배제학교, 서울로 가서 배제학교에 편입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아내에게서도 멀리 있고 이미 혼인한 오순에게서도 멀리 있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22년 4월에 서울에 왔다가 23년 3월에 배제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한 1년 다닌 것이죠. 그리고 나서 23년 5월에 일본 도쿄 상과대학에 진학을 하겠다 하고 일본으로 갑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금 김소월의 양력을 찾아보면 일본 도쿄 상과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했다. 아마 가장 많은 경우가 이 정보일 겁니다. 심지어 현재의 이름인 릿교대학교를 다녔다. 이렇게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릿교대학교는 그 당시에는 없었죠. 나중에 이름이 바뀐 겁니다. 아무튼 도쿄 상과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배제학교 1년 다니고 그리고 갔다 하는 데까지는 이제 일단 그렇게 인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대학에 입학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좀 따져봐야 하겠죠. 도쿄 상과대학에 입학을 했다고 주장하는 측이 그 숙모, 작은 어머니라고 하죠. 숙모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도쿄에서 돌아왔을 때 사각모를 쓰고 있었다. 사각모는 이제 대학생들이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이 1965년 10월 10일자 조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시에 실패했다 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알아보기로 하죠. 우선 여러분은 이것이 궁금할 겁니다. 김소월은 대단한 시인인데 왜 상과대학을 가려고 했을까? 궁금한 분이 있었겠죠.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자료를 역시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분부도 있었지만 문학보다도 직업만큼은 상과 계통으로 나가서 택하는 것이 현실 생활을 타개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문학으로 입신 출세하기보다는 상과 출신으로 직업을 택하려고 한 것은 문학을 가지고는 생계가 유지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과대학 입시 문제가 모두 중학교 4학년 학과 과정에서 나오고 보니 소월이 아무리 재주가 비상하다고 해도 합격할 수 없음을 소월 자신이 뻔히 알고서 입학 발표 날 미리 단념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의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경 상과대학 입시에 미끄러진 그날 밤 배찬경과 김소월은 술집에 들려 만취해버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 김소월이 일본으로 간 것이 1923년 5월이라고 하죠. 보통 일본은 4월에 입학식을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5월에는 입학할 때를 놓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다른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서 일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려는 사람들이 3월 중순에 먼저 시험을 본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5월에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4월 입학식에 입학을 못했겠구나. 그럼 1923년에는 입학을 못하고 1924년에 입학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김소월이 귀국한 것이 같은 해인 1923년 10월입니다. 5월에 가서 10월에 귀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입학시험을 보고 떨어졌다고 한 것이죠. 비현실적이죠.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혹시 9월에 입시를 치렀던가? 그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1923년 도쿄 상과대학이 입학시험을 9월에 치렀던가? 아니 9월에 입학을 하는가? 9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는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 그런데 9월에 치렀다 하든 어떻든 10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 다닐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본인은 시험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입시에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월 정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구글 검색을 해보니까 김소월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과거 도쿄 상과대학,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름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학적을 조회해 봤더니 학적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도쿄 상과대학의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닌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소월의 이 기록, 소월 정전에 있는 이야기는 좀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923년 5월에 도쿄에 가서 도쿄 상과대학의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다니는 학원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아무튼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니면 그거 자체가 몽땅 사실이 아니든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귀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관동 대지진이 났고, 그래서 김정식이 사망했다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동명이인이겠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와라, 이렇게 한 것이 있고, 일단 이제 다급하게 전보를 보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학자금 조달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돈을 썼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학원비를 냈든가 그럴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쿄에 가서 역시 김소월이다 싶은 것이, 하숙집 딸, 하숙을 하는 하숙집 딸 도미꼬를 사귀게 됩니다. 이때 도미꼬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시중을 들었다고 하죠. 관동 대지진 때문에 사람이 죽고 또 우리 조선인들이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나다니면 큰 변을 당한다고 하면서 집안에서 꼼짝 못하게 있게 하면서 돌봐줬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하숙집은 가자마자 있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남산동 고향 할아버지 있는 데서 전보가 연달아 날라들었다. 이렇게 이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 귀가하라 조부 이렇게 이런 전보 문구가 하루에 2~3통씩 떨어졌다. 그러니까 도미꼬가 슬퍼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김소월도 도미꼬의 순정에 이별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할 수 없이 귀국 도상에 오를 결심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한국 교포, 이 조선인 교포들을 학살하는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도미꼬네 집 2층 다다미방에서 소월은 20여일을 꼼짝 못하고 나갈 수가 없었다. 원래 이 할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한 것은 9월쯤이었는데 결국 10월에야 돌아왔다 하는 겁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동경역 홈에는 김소월을 전송하는 도미꼬의 맥 빠져 나른한 모습이 양산 아래에서 머리를 숙이고 거듭 손수건을 눈 가장자리에 갖다 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 할아버지의 사정은 광산이 실패해서 경제난 때문에 김소월을 공부시킬 돈이 없었고 그보다 더 서두른 것은 바로 이 상주영감 김소월의 할아버지가 신문지상에 김정식 사망자 명단에 김정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다급하게 사실 돌아와 봐야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재촉해서 불러들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 김소월의 이야기입니다. 김소월은 달리는 차 속에서 3~4개월간 동경에서 겪은 친구 배찬경의 도움과 도미꼬의 애정과 동경 대지진의 참경 등이 뒤엉켜 머릿속이 착잡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한 것이 맞죠. 3~4개월간 동경에서 그러니까 23년 5월에 가서 동경에서 돌아올 때까지가 10월이니까 3~4개월 한 달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대략 5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그저 동경에 갔다 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월에 가서 10월에 왔다. 입학시험은 그 사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은 떨어졌다고 한다. 조선에 있던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유학과 관련해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월이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온 동리가 동경 대지진에 죽었던 김소월이 돌아왔다고 떠들썩하며 반가움으로 맞아주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월이라는 이름이 동네에서 이렇게 쓰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60년에 쓴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죠. 소월은 그래도 마을 사람들을 볼 낯이 없었다. 실은 상과대학에도 못 들은 처지에, 떨어진 처지에 고향에 돌아오려 하는 마음만 앞섰고
방랑으로 세월을 허송한 것밖에 없었다. 해서 지금 도쿄에 간 것이 1923년 5월에 가서 10월에 올 사이에 도미코라는 그 여자와 뭐 일방적인 사랑이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애정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시점에 김소월에게는 14살 때 결혼한 아내가 있고, 그리고 23년이면 아직 오순이 사망하기 전이니까 마음에 그리는 오순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도미코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10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때부터 김소월의 어떤 그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저물어 가기 시작하죠. 반짝하고 아주 짧은 기간 그 시를 쓰고, 시가 우리가 보다시피 민요시 그리고 정적인 이런 것들이어서 그렇게 양산이 가능했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1924년에 이제 김소월이 영변으로 갑니다. 이때 영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게 되고, 오늘은 그 영변하고 관련된 여성 이야기, 이제 그것만 하죠. 이 시에서 갑자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고 퇴고를 하면서 바꿔버렸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우리는 모르죠. 이제 그것은 다각도로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일단 영변에 또 여자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영변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이 영변에서 만난 그 여자에 대해서는 악극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생체란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현재 바로 그 올해, 지난해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텐데, 경상남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연극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 행사도 하고 김소월을 기리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문제는 있다고 보죠. 그게 그렇게 할 만한 것인가? 2004년 경남일보에서 보도한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1924년에 김소월이 이제 영변으로 가서 할아버지가 경영하던 광산 일을 돌보면서 소일을 했다. 그렇게 이 경남일보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자료마다 아주 정확하게 내용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달리 김소월 자신이 써놓은 내용을 소개하면 일단 영변에 그렇게 갔다. 그런데 채란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채란이 1924년 진달래꽃 필 무렵에 만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김소월의 그 습작 노트 거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지난 갑자년 가을이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진달래꽃 필 무렵하고는 맞지가 않게 되는데, 그렇죠? 가을에 진달래꽃은 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료를 교차 확인을 하게 되면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영변에 가서 어느 외다른 집에 묵고 있으려니 문득 담장 너머에서 가만히 부르는 노래, 청원 처절하여 아주 사무친 원망이 처절하게 담겨 있는 그런 노래여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 만나 본 것이죠. 그런데 두어 열흘 동안에, 그러면 20일, 30일 되지 않겠습니까? 두어 열흘, 하여튼 20일, 그 노래 주인하고 숙면을 이루니, 이거는 그 잠잔다는 뜻이 아니고 얼굴을 익힌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한자로는 그냥 숙면 이렇게 썼는데, 벌써 1년이 지난 모양입니다. 금년으로 하면 21, 당년에는 갓 20, 몸은 기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24년 김소월은 22세, 이 채란은 19세, 그렇게 만났다는 것이죠. 채란은 정식 기생은 아니고, 그 당시에 기생은 기생 그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이제 그런 정식 기생은 아니고 기생처럼 하여튼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부른 노래가 800의 노래라는 건데, 그거를 직접 써달라,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김소월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받아서 자기가 800의 노래조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로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는 김소월이 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잠시 만나서 정을 맺었던 어느 기생의 노래가락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는 것은 채란이 이야기도 되지만, 그 문학 작품을 해설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해설을 하게 되면 너무나 이상해진다 하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삶이 참 기구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가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이 채란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채란이 13살이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재혼을 하려고, 그 돈이 필요해서 이 여자를 전라도 행상에게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상에게 팔려서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노래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홍콩, 참 멀리 갔죠. 북쪽으로는 따이렌, 대련까지 갔다. 그리고 텐진, 천진에도 갔다. 이제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을 떠돌다가 이 영변 땅에 오게 됐다. 자기는 고향이 진주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 혹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말은 듣고 버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이것을 추적할 때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심하면 이 사람이 진주가 고향이다 했을 때 진주가 고향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전라도 행상에게 팔렸다 그러면 거꾸로 이 사람이 호남 사람인데 진주 혹은 영남 행상에게 팔렸을 수도 있고, 그리고 행상에게 팔려서 돌아다녔는데 뭐 홍콩도 갔고 천진도 갔다 하면은 또 다른 직업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아주 보충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한은 이것을 근거로 받아줄 수 없다.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생인가? 이게 기생도 아니라는 겁니다. 기생만 해도 그때는 그것이 일종의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직업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에서는 이 관기, 그 공무원이 될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관기 제도를 폐지했고, 그래서 기생조합을 조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번으로 바뀌어서 그랬는데, 이 체라는 진주 권번에서 이름이 있고 훈련을 받은 기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식 가무를 익히지도 못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삼패기생이라고 하는데 손님을 따라 떠도는 들병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마도 들병이는 뭐 술 따르는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13살 때 팔도를 돌기 시작해서 춤과 노래를 익혔다. 그래서 지금 영변 땅에서 김소월이라는 그 손님을 만나서 고향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애절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채란이 부른 노래가 800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채란의 노래를 보는 것은 그 뒤로 미루고 지금까지 봤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하죠. 김소월은 14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학교에 가서 오순을 만났다고 돼 있는 일반적인 기록과는 다르게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소장하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오순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시간이 살짝 뒤집힙니다. 니시무라 여선생도 결국은 결혼하기 전에 봤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자료가 있습니다. 오순을 만났을 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월 정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난감하게도 과일을 들고 나온 아이가 같은 남산학교에 다니는 오순이라는 계집애라서 김정식, 소월은 좀 서먹서먹하지 않을 수 없었다. 94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고, 그러면은 니시무라는 어떻게 되는가? 오순이와 최초로 아련한 사랑에 사로잡힐 무렵이었다. 김정식이 소월이 다니는 남산학교에는 니시무라 요시에라고 하는 여선생이 부임을 했다. 나중에 보니 서울에서 몸을 팔던 일본 여자가 선생님이랍시고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니시무라 요시에,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는 장면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간단한 트렁크 하나만을 댕그렁 들고서 니시무라는 그 예쁘장한 몸매를 감추고 말았다. 김소월은 그녀가 마을을 떠난 후에도 이틀이나 지나서
그 소문을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오순이가 그 진달래꽃을 치고 달아나는 그 내용을 보면서 추측했던 것이 좀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생 때 니시무라 선생한테 호감을 느꼈고 그 무렵에 오순이하고 사랑에 빠졌다. 이것을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결혼을 했고 15살 때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고 오산학교로 가서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오산학교에서 오순이하고 친구로 그렇게 계속 사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리고 오순이가 결혼했을 때 21년, 이제 22년 이때 서울로 갔고 23년 아직 오순이 사망하기 전에 도쿄에 가서 도미코하고 애정관계였고 그리고 23년 10월에 돌아와서 24년에 영변에 가서 이 기생이라고 할 수 있는 체라니하고 만나서 체라니하고도 또 그 애정관계에 있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체란을 만났을 때가 영변에서 김소월이 22살, 체란이 19살이었다. 이제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만 나이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대략 흐름은 이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진달래꽃이라는 시에서 나보기가 역겹다 하는 것은 오순이 김소월을 보기가 역겹다. 이렇게 풀이를 하면 좀 무난하고 그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따오느냐. 위치가 그게 아닌데 하는 것이 이 오순이 24년에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진달래꽃 시집이 나왔는데 이게 만일 체란 때문에 또 그렇게 바꾼 것이냐 하면은 또 복잡해지죠. 아무튼 오순의 이야기는 그 후에도 계속 틈틈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체란의 그 800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이 진달래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김소월이 시를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그런 김소월의 시구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저항시로 만드는가 하는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음 회에 그것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